나는 절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날 선 외침이 미국 상원 청문회장에 울리자 전 세계 언론은 이 자극적인 멘트를 헤드라인으로 뽑아내느라 바빴어. 대중들이 이런 뻔한 정치적 공방과 자극적인 드라마에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진짜 돈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은 다른 시그널에 반응했지. 그들은 이 시끄러운 소란 뒤에 조용히 숨겨진 단 4글자 체제 전환이라는 선언에 경악하며 밤새도록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송두리째 재설계했어. 단언컨대 머시가 언급한 이 체제 전환의 뼈대를 낱낱이 뜯어보면 나스닥이 구조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상승의 설계도가 보여. 이건 단순히 연준 의장 한 명의 얼굴이 바뀌는 인사 문제가 아니야. AI가 물가를 잡아준다는 논리로 긴축의 족쇄를 풀어버리는 거대한 혁명이지. 여기에 연준 창고에 켜켜이 쌓여있는 9,800조 원 규모의 채권을 시장이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우겠다는 계획까지 더해지면 역대급 유동성 환경이 조성되는 거야. 오늘 내가 가져온 이야기는 크게 3가지야. 머시가 꺼내든 4장의 전략 카드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그 가공할 만한 파괴력. 그리고 이 치밀한 설계가 어떻게 나스닥의 무한 상승장으로 직결되는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소름 돋는 논리적 배경을 완벽하게 파헤칠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영리한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어느 길목에서 기다려야 할지 진입 타이밍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체크포인트까지 아주 풍성하고 밀도 있게 준비했어. 먼저 지난 4월 21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미국 상원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의 인준 청문회 현장 분위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복기해보자고.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왜 우리 개미들의 계좌에 이토록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 사람은 전 세계 모든 돈이 흐르는 수도꼭지 그 자체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서 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돈이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반대로 내리면 돈이 폭포수처럼 시장에 풀려나와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지. 전쟁이 터지거나 대공황급 위기가 와도 주가가 버티는 건 연준이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이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정책 판단을 한 번만 실수해도 건실한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해버려. 실제로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SVB 단 24시간 만에 증발했던 충격적인 사건도 결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정책 실패가 부른 참극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그만큼 연준 의장 한 사람이 가진 경제, 철학과 고집이님들의 계좌에 직접 꽂히는 수익률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럼 케빈 워시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모건 스탠리 출신의 베테랑 뱅커이자 이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내며 실무를 완벽히 익힌 엘리트 중의 엘리트야. 특히 주목할 건 이 사람이 2011년 연준을 떠날 때의 모습이야.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이 돈을 무차별적으로 푸는 것에 혼자 반기를 들며 사표를 던졌던 강성 매파였거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려서 경제를 폭발시키고 싶어하고 워시를 그 미션을 완수할 최고의 적임자로 발탁했지. 청문회에서 워런 의원이 대통령의 말만 듣는 꼭두각시 하수인이 될 거냐고 날선 비판을 퍼부었지만 워시는 금리 인하를 조건으로 한 그 어떤 거래도 없었다며 아주 노련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채굴해야 할 정보는 이런 뻔한 정치적 기싸움이 아니야. 워시가 청문회 발언 속에 심어둔 4장의 구체적인 정책 카드가 핵심 중의 핵심이야.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처럼 알던 연준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갈아엎는 이른바 워시표, 새로운 연준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거든. 그가 직접 입에 담은 체제 전환은 단순히 금리 숫자를 몇 번 만지는 수준이 아니라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과 철학 자체를 재정의하겠다는 선언이야. 그 첫 번째 카드가 바로 물가 측정 방식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야. 현재 연준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표에만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지. 워시는 이 방식이 현대기술 사회의 복잡한 경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고장난 구식자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 대신 앞으로는 시장에 존재하는 10억 개 이상의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서 비정상적으로 튀는 값들은 다 걸러내고 딱 정중앙에 있는 값만 지표로 삼겠다고 했어.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볼까? 전교생 성적을 낼 때 컨디션 난조로 0점 맞은 애나 천재적인 100점짜리 애들은 빼고 딱 50등 하는 학생의 점수 하나만 물가 성적표로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특정 품목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거나 쇼크를 받아도 전체 물가 지표는 아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와 더 밀접해지면서도 동시에 물가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산출될 확률이 이전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물가가 지표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면 어떻게 될까?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고상하고 세련된 글로벌 명분을 아주 손쉽게 챙기게 되는 거야. 워시의 두 번째 비대칭 전력 카드는 포워드 가이던스, 즉 금리 예고제의 과감한 폐지야. 지금까지 연준은 시장의 발작을 막기 위해 우리 몇 달 뒤에 금리 이만큼 내릴 수도 있어라고 아주 친절하게 미리 힌트를 줬었어. 하지만 워시는 이런 예고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단칼에 잘라버렸어. 이제 힌트 따위는 없고 오직 데이터만 보고 그 즉시 결정하겠다는 뜻이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당장 내일이 안 보여서 시장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거시적인 판을 보면 이건 엄청난 상승의 기폭제야. 연준이 시장의 눈치를 살피며 미리 예보할 필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기습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 이제 3번째 카드가 드디어 등장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달콤하고 파괴적인 핵심,
바로 AI 디스인플레이션 논리야. 워시는 이번 청문회 내내 AI 기술 혁신 덕분에 기업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입이 마르도록 찬양했어. 기술이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니까 물가는 안정되면서도 경제 성장은 멈추지 않는 초강력 골디락스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지. 이 논리가 왜 나스닥이 미친 호재인지 잘 들어봐. AI가 물가를 알아서 꾹꾹 눌러주면 연준은 억지로 고금리를 유지하며 경기를 압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지. 그럼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빅테크들은 그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다시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퍼부어 이 투자가 다시 기술을 진보시키고 물가는 더 낮아지며 금리는 더 내려가는 나스닥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무한 동력 궤도가 완성되는 거야. 실제로 KB증권 같은 전문 분석 기관들도 워시가 AI의 잠재력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서둘러 금리를 올려서 이 축제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 물론 AI가 기대만큼의 생산성을 못 내주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현재 워시가 그려놓은 설계도 자체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맞춤형 정장이나 다름없어. 44. 네 번째 카드는 대차대조표의 점진적 축소야. 연준이라는 거대한 보물 창고에는 지금 무려 9,800조 원어치의 채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이건 지난 18년 동안 각종 경제 위기를 방어하겠다고 시장에서 채권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며 돈을 뿌린 결과물이야. 워시는 이 창고를 결국 비워야 한다고 주장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속도와 유연함이야. 18년 동안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짐을 단 18분 만에 치울 수는 없다며 한꺼번에 내다 파는 대신 만기가 돌아오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비우겠다고 선언했어. 이건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한꺼번에 거두어들여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안심 메시지야. 돈줄을 급격히 조이지 않으면서도 금리는 내릴 구실을 찾는다? 이건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무한 뷔페가 열리는 시나리오지.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워시는 원래 돈 푸는 거라면 치를 떨던 사람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야. 하지만 그때의 워시와 지금의 워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어. 과거엔 억지로 돈을 찍어내는 걸 경계했다면 지금은 기술이 물가를 잡았으니 금리를 내려도 안전하다는 논리거든. 즉, 그의 보수적인 원칙은 그대로야. 다만 AI라는 전무후무한 물가 진압군이 등장하면서 그에게 매파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둘기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완벽한 탈출구를 준 거지. 자, 이제 이 사장의 카드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벌어질 현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채굴해보자고. 첫 번째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논리의 가두리 양식장이 만들어질 거야. 새로운 잣대로 측정하니 물가는 평온하고 AI가 뒤에서 계속 물가 상승의 불씨를 꺼주니까 연준은 마음 편히 금리 인하 버튼에 손을 올릴 수 있어.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 저렴한 자금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지니어를 고용하며 주가를 수직으로 견인하는 진정한 상승 랠리를 시작할 거야. 두 번째, 시장의 돈이 갑자기 메말라. 모든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사전에 철저히 차단될 거야. 워시는 2018년 당시 연준이 유동성을 너무 성급하게 회수했다가 나스닥이 순식간에 20% 가까이 주저앉았던 그 끔찍한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어. 그는 그런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치밀한 안전장치들을 자신의 정책 설계도 곳곳에 이미 촘촘하게 박아두었지.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매끄럽게 흐를 거라는 사실이야. 워시는 청문회 답변 중 국제금융 분야에서는 미국 재무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며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힌트를 남겼어. 이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달러를 주고받는 통화, 스와프 같은 정책을 쓸 때 연준이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뒷배가 되어주겠다는 선언이야. 전 세계의 달러가 풍부하게 유통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하방 지지선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지. 자, 그럼 우리 같은 영리한 경제 투자자들은 이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지금부터 내 계좌를 지킬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만 딱 짚어줄게. 첫 번째는 역시 워시의 인준 표결 통과 여부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의 일부 반발도 있지만 결국은 승인될 확률이 90% 이상이야. 이 지루한 정치적 밀당이 끝나고 워시가 정식 취임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곡괭이를 더 깊게 박아야 할 첫 번째 확실한 시그널이야. 두 번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역사적인 FOMC 회의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발언들이야. 만약 그가 거기서 기저 인플레이션이나 새로운 물가 프레임워크 같은 단어를 공식적으로 꺼낸다? 그럼 그 즉시 판은 끝난 거야. 판 자체가 바뀌었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아. 세 번째는 빅테크 형님들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설비 투자 CAPEX 계획의 수치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야 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AI 인프라에 수십조 원씩 계속해서 베팅하고 있다면 워시의 AI 디스인플레이션 논리는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야. 물론 투자에 100%는 없지. 리스크도 냉정하게 체크해야 해. 인준 과정이 예상보다 꼬여서 수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시장은 일시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 또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이 실제 지표로 증명되지 않고 물가가 다시 튀어오른다면 워시는 다시 냉혹한 긴축의 화신으로 돌변할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팩트는 월가의 거대 자본을 주무르는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워시의 설계도를 다 읽었고 그 방향으로 거대한 배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KB증권에서도 워시의 기조를 기술 발전에 따른 공급 확대를 근거로 하여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어. 자, 이제 이 모든 채굴 데이터를 하나의 거대한 입체적 지도로 엮어볼 시간이야.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의자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야. 미국 통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패러다임 자체가 뒤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지.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봐. 2008년 양적 완화 때는 주가가 저점 대비 50% 넘게 뛰었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나스닥이 전무후무한 대세 상승장을 연출했어. 하지만 그때는 연준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 억지로 만든 다소 인위적이고 불안한 상승이었지. 그 달콤한 대가로 우리는 지금의 고물과 고통을 겪었잖아.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워시의 시대는 그 본질부터가 달라. 억지로 돈을 퍼부어 주가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이 물가를 잡고 그 선순환 덕분에 금리가 내려가는 건강한 구조야. 즉, 과거에는 연준이 돈을 풀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했다면 이제는 AI라는 혁신 기술 자체가 주가 상승의 초고성능 엔진이 되어 시장을 이끄는 시대라는 거지. 이 거대한 판이 제대로 열리기 시작하면 미국 주식 장기 투자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수학적 필연이 되는 거야. 어제 청문회의 본질은 꼭두각시 논란 같은 가십거리가 아니라 워시가 치밀하게 설계한 4가지 체제 전환 카드의 완벽한 결합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둬. 물가 책정 방식을 혁신하고 금리 예고를 폐지해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AI의 잠재력을 믿으며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이 완벽한 콤보 전략. 이 정교한 구조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엔진을 돌리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거야. 이미 S&P 500은 7,100포인트를 돌파했고 나스닥도 24,000선에 안착했지. 하지만 내 눈에는 이건 거대한 불장의 서막에 불과해 보여. 우리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흐름의 길목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점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해. 워시 인준 통과 뉴스 속보가 전 세계에 타전되는 그날, 그리고 첫 회의에서 그가 새로운 물가 지표를 공식화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두 날이 바로 나스닥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 끝까지 불을 뿜으며 올라가는 최종 발사 버튼이 될 거니까. 절대 잊지 말고 꼭 저장해둬. 남들이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인 매매를 반복할 때 님들은 이 거대한 설계도를 머릿속에 넣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수익을 챙겨야 해. 기술 혁신과 정책의 절묘한 하모니, 이건 우리 세대가 평생에 단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단단한 황금 상승장이 될지도 몰라. 오늘 나 경제 광부와 함께 아주 깊숙하고 촘촘하게 파헤친 케빈 워시의 빅테크 상승 설계도 다들 어땠어? 아무리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 뉴스라도 이렇게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의 실타래를 뜯어보면 결국 어디로 거대한 돈의 강물이 흐르는지 투명하게 보이게 마련이야. 오늘 내가 땀 흘려 채굴해온 이 정보들이 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나아가 수십 배로 키우는 투자 판단에 정말 든든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 돈이 되는 급이 다른 정보는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법이 없어. 이런 청문회 속 작은 단어 하나, 생소한 통계 수치 하나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법이지. 오늘 분석이 조금이라도 유익했고 님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우리 경제광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아주 시원하게 꾹 눌러줘. 님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 나도 신이 나서 밤새 데이터 검증하고 더 깊고 가치 있는 황금 광맥을 찾아올 힘이 나거든. 지금 투자하면서 밤잠 설치게 만드는 고민이나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이 경제 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댓글로 남겨줘. 내가 하나하나 정성껏 정독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서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경제 광부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언제나 님들 곁에서 진짜 금맥을 함께 찾는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인생의 동료가 될 거야. 자, 오늘 채굴 작업은 여기까지야. 다들 침착하게 성투하고 다음 채굴 현장에서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다시 웃으며 만나자. 나스닥이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의 압도적인 최고점을 찍는 그날까지 우리 경제 광부 패밀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함께 가는 거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님들. 다음 채굴에서 봐. 안녕.